초배 다시 음성 잘 만났습니다. 열어놓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네 번째 주제는 리더십 역량이었는데요. 좀 전에 강사님께서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주셨는데 한번 토론 주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오늘은 뭐 이번 시간에 작성하는 것들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제가 읽어드릴 때 같이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나누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토론 주제는 첫 번째, 오늘 강의에서 언급한 리더십 역량의 네 가지 포인트, 뭐 강의 역량의 5가지 포인트인데 이제 서번트 리더십을 빼고 네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영성, 공감, 목적 지향, 그리고 전략과 실행 능력, 이 부분을 뭐 자기 세우기, 사람 세우기, 비전 세우기, 조직 세우기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인 리더십에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더 개발해야 될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첫 번째 우리가 토의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 기업에서 직원들은 소통력이 높은 리더를 최고의 리더로 꼽는데, 나의 소통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CBMC맨으로서 일반 리더들과 달리 갖춰야 할 역량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홍영희 대표님께서 한번 먼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5가지 리더십 중에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성 리더십 쪽에 강점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권 정도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질문에서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좀 어렵게 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소소한 어려움들을 얘기하거나 할 때 약간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내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 멘토 사역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청년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청년부가 돼서 그 친구들하고 독서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통해서 지금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과 이런 관계들을 하다 보면 회사 내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소통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에서는 작은 것들부터 좀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버드 100년 전통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수다, 일상적인 대화들, 수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여자분들이 하는 수다. 그게 얼마나 소통의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막 쓸데없는 소리들 막 수다하고 있으면 자리 피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이렇게 껴서 같이 공감해주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세 가지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기영 목사님 나눠주실까요? 네. 아니 홍영희 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 그리고 참 감동적이네요. 그래 참, 야, 열심히 사시는구나. 또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1번은 네 가지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영성, 공감, 목표, 전략, 서번트까지 합치면 제가 이거 강의 들으면서 이걸 이제 질문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나눌까요? 아유, 정말 풍성하게 잘 나눠주시니까 제가 많이 이제 도움이, 생각을 못한 걸 생각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좀 또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있는데, 초반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내성적이었었거든요. 내성적으로 자랐었는데 대학 가서 이제 80년대 그 대학 분위기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지금의 어떤 이런 그 이렇게 좀 외향적인 것이 조금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갈개교회에서 시골에서 할머니들과 이제 18년 동안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저의 원래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제가 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좀 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기본적인 저의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하고 서번트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대학원까지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게 와가지고 할머니들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략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서 조금씩 훈련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저의 기질들을 타고난 것을 좀 계속 살려나가면서 또 전략이나 영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계속 이렇게 좀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서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남원지회의 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제가 매주 이제 목요일 날 그 제가 이제 설교를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들과 이렇게 그 저는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만 하다 보니, 그리고 다른 건 이제 농사에 몰리니까, 근데 매주 목요일 날 CBMC 회원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조금 부담이 한편으로 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나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있었던 부분이 62쪽에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 나누어 주신 이 포럼에 대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포럼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학술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내용을 이제 그 들어보니까, 그 8명 정도의 분들이, 자기 사업, 재무제표를 완전히 다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사, 가정사까지도 전부 다 애기들 이야기까지, 이혼한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오픈하는, 그 자체가 포럼의 중심 내용인 이 대목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고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참, 사실 제가 대학교 때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 멤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IBF 활동을 하면서 매일 아침 큐티 나눔이 있었었는데, 근데 큐티 나눔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큐티의 적용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이제 삶의 나눔인 거죠. 삶의 나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저에게 아직 이미지가 좋게 남아 있는데, 오늘 이 포럼 그 부분에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좀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우슈비츠의 그 마지막 짝, 인정하는 짝에 대한 그 부분도 저에게 상당히 큰 공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기 일반 리더 달리 갖춰야 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부분을 제가 좀 적용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신학대학원 간 것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인데, 여튼 그 정신적인 방황이 저는 대학교 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가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 때에 나름대로 이제 소명을 좀 늦게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훈련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늘 일상적으로 읽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역사나 인문학이나 이런 것이 저는 더 일상적으로 글을 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부분들에게 저기 좀 적용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도훈 대표님 가능하시죠? 네, 아까 그 비즈니스 포럼을 목사님께서 지금 후반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성수지회에서는 그걸 월간 포럼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그룹별로 그 각자 회원 사업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거기 업장의 자세한 사업 현황을 지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도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커넥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자 이제 노력하는 그런 포럼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룹별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총무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거를 위드 코로나 더불어서 이제 다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그룹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중심으로 모이는 게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맛집 탐방이든 아니면 뭐 그 책 독서 포럼이든 아니면 다른 이런 취미 같은 것도 등산이든 좀 더 형식을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형식을 이렇게 좀 없애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하면 훨씬 더 그런 그룹들이 잘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저희 성수주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포럼 활동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정말 깊은 관계에 형성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규 회원들이 왔을 때 그런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호를 가지고 기존 회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그런 것들이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겠죠.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각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지금 이제 아까 그 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애증이 쌓이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실망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CDMC를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싫어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CBMC 안에서 회원들을 이렇게 결속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그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취미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포럼도 있지만 반드시 또 영성인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인 훈련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초적인 어떤 시스템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모인 여러 대표님들도 다 이제 그 각자 지회에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영성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면도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까 강사님 통해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영 대표님 혹시 나눔이 가능하신가요? 약간 좀 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를 돌아봤을 때 리더십의 형태로 돌아봤을 때 물론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은 표현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형이 있고 유전자형이 있는데 저의 유전적인 성향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그런 걸 제가 가끔씩 저를 보면서 느끼고 근데 거기에 서번트형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처럼 제가 둘째로 태어나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또 기독교의 어떤 그런 회사에서 오래 다니고 또 여성이 있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들이 누적이 되면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나타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표현형 그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약간은 목표 지향은 좀 내려가고 그 서번트형이 좀 많이 발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에 관련해서는 저는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늘 어떤 그 CBMC 내에서든가 아니면 사업적인 과정 내에서 소통이 단절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감정의 누적에 의해서 어느 순간 차단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능력을 배양을 해서 더 많은 소통과 그런 것들이 좀 배양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기에 회장님이 계시는데 늘 이제 그 되게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 연세에 그 정도 역량과 그 정도 어떤 그 사업적인 모든 것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회원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좋은 얘기 또 교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던져주시는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안 나오면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남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런 거는 저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의 역량이다라는 걸 좀 느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CBMC 회원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민소영 대표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어저께 운전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네. 듣는 거는 가능한데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뭐 하나 둘 세 개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까도 그렇고 그걸 다 기억하고 말씀을 하세요. 대단하시네. 혹시 화면에 그게 떠 있습니까? 코드를 이제 저기 막딱 스케치를 하면 예. 키워드만 눌러서 이제 쭉 얘기를 풀어가는 야, 그래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화면 뒷배경도 뭐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목사님 계시는 남원 가을 들녘입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되게 열심히 그냥 그 전도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그 언급된 리더십 역량 중에서 제가 이제 개발해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저는 처음에 이제 영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도 거기에는 크게 뭐 변함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위로가 됐던 거는 우리 홍영희 대표님께서 책을 많이 읽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강점으로 영성을 들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쪽에 이제 치우쳐갖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는 것도 영성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독서와 관련된 사업도 했고 지금도 그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에 비해서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책을 통해서도 채워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은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위로가 됐다 하는 부분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전해드리고요. 제가 소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그 직업이 남들한테 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남들이 얘기할 때 내가 그 다음에 뭐 말하지 이거 생각하는 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입이 열리면 귀가 닫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그러니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좀 줄이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정말 말은 그 필요한 이야기를 적절한 때, 필요한 때에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소통력을 키우는데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터 사역자로서 제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CBMC 리더로서 일반 리더십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12시맨이기 때문에 뭐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과 기도가 거기에 덧붙여져야 되는 거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오늘 그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비즈니스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153 지회에 속해 있을 때 비즈니스 포럼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느낌 정도만 있었고, 그걸 뭐 한 2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었지. 내일 저희 회사에서 저희 광화문주에 임원회의가 있는데, 임원회의 때 이 주제를 꼭 꺼내놓고 내년도에 우리 지회에서도 이 비즈니스 포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셨던 지영근 전 사무총장님을 우리 지회에 강사로 한번 초빙해서 이 비즈니스 포럼을 한번 그 특강을 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뭐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우리 뭐 추가로 더 나눠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동훈 대표님. 아니 저는 그 각 지회에서 원래 이거 그 포럼을 다 하고 계시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CBMC 들어온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 할 때부터 이 창립 이 지회로 들어와서 사실은 다른 지회가 어떻게 운영되시는 거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무하면서 좀 다른 지회와의 이런 커넥팅 많이 하고 또 그쪽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월간 포럼은, 즉 비즈니스 포럼은 정말 추천합니다. 저희 지회가 한 1년 동안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포럼에서 활성화하고 지회 회원들끼리 이렇게 커넥팅할 때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대표님들께도 꼭 추천드립니다. 해보시도록요. 이상입니다. 오늘 그 포럼 내용이 오늘 그 지영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 코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날 그 모이는 장소의 그 대표님들께서 일단 이거는 뭐 사실은 영성보다는 현실적인 포럼이라서 그분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먼저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뭐 금전적이든 아니면 무슨 뭐 인간관계든 뭐든 간에 그걸 이렇게 오픈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점을 던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선배 이제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회원들분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또 주시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세요. 심지어 이제 교수님들 컨설팅 많이 하시니까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모임이에요. 제가 그 비즈니스 포럼을 참석했다가 이제 한 2년 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제 느낌만 잠깐 나누자면 CBMC의 그 결속력이 주어지고 또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 있어서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그거는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오픈하기를 꺼려하면 사실은 그거는 쉽지 않은데, 오픈을 하고 그 조언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예전에 CBMC 하기 전에 저는 2년 동안 조찬 모임을 갔던 게 있는데, BNI라고 자기 사업 소개하고 나 어떤 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회원들이 그 사업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뭐 몇 번 결석하면 자르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굉장히 그 충성심을 발휘해가지고 참여하는 걸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반가웠고요. 카톡에서 나머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누면 좋다. 풍성하네. 아유, 감사.